평일 낮. 네, 어머님. 소정아, 나다. 오늘 사돈댁에 간다더니 도착했니? 네, 방금 도착해서 이제 유아 데리고 들어가려고요. 근데 어머님 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일은 무슨,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전화하니? 그냥 요즘 얼굴 본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고 얘기하려 전화했다. 주말에요? 유아 아빠가 요즘 바빠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형준이가 있어야지만 올 수 있는 곳이니? 너랑 유아만 오면 되지. 바쁜 애한테 뭐하러 물어봐. 괜히 신경만 쓰이지. 그날은 형준이 필요는 없고 너만 있으면 되는 날이니까 안 된다 해도 꼭 와라. 알겠지? 저만 있으면 되는 날이요? 네, 어머님. 유아랑 같이 갈게요. 그래. 네가 주인공이니까 늦지 않게 일찍 와야 한다. 사돈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만 끊으마. 네, 어머님. 들어가세요. 주말에 왜 나 혼자서라도 오시라고 하시지?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으셨는데 내 생일인 걸 아시는 건가? 엄마, 아빠, 우리 왔어. 유아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구구, 우리 공주님 왔어? 할머니가 공주님이 보고 싶어서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우리 딸도 어서 와라. 사방팔방 불 켜고 있어도 어두침침하던 집구석이 두 공주님 오니까 눈이 부셔서 뜨고 있지를 못하겠네. 당신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집에서 쫓겨나고 싶은가 보지? 하하, 공주님 위에 계신 여왕님이신데 내가 어떤 후폭풍을 맞으려고 그러겠어. 농담이지 농담. 소정아, 유아 데리고 얼른 들어와라. 엄마 아빠는 아직도 금술이 여전하네. 이러다 늦둥이 동생 보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 유아한테 어린 이모 생기기 생겼다. 어떡하나? 어머,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엔 네 아빠나 나나 하루하루 나이 먹어가는 게 눈에 보여서 세월을 체감하는 것도 힘든데 늦둥이라니. 언제 낳아서 언제 키우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이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도전을 해보고 싶구만. 어떻게 오늘 밤 한번 힘 좀 써봐.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애들 배고플 테니까 얼른 밥이나 퍼와. 오늘이고 내일이고 자는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바로 각방 쓸 줄 알아. 엄마 방금 진심으로 짜증낸 것 같은데 아빠 조심해야겠다.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나저나 뭔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딸 생일이잖아. 1년에 한 번뿐인데 엄마가 실력 발휘 좀 해야지. 아직도 우리 눈에는 한없이 어린 딸인데 살림하랴 육아하랴 내 딸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차려도 모자라. 그럼 우리 큰 공주님 생일상인데 상다리 휘어지는 건 기본 아니겠어? 덕분에 아빠도 도와주느라 고생 좀 했지만 잘 먹이겠다는 의지 하나로 열심히 차렸으니 먹고 또 먹으렴. 그나저나 오늘은 조서방은 같이 안 온 거야? 생일이라 모이는 자리인데 웬만하면 같이 오지. 할아버지, 우리 아빠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바쁘다 그랬어요. 요즘 엄청 바빠. 유아랑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곧 여름이라 그런지 헬스장에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들어왔나 봐.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정신없어서 우리끼리 왔어. 못 와서 죄송하다고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겨울 내내 비수기라 힘들어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지. 서운하긴. 돈 버는 사람이 이런 자리마다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요즘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게 헬스장에 붙어 있는 게 맞는 거야. 겨울에 한가하다고 힘들어하길래 걱정했는데 회원들이 많아져서 다행이다. 조서방이 좋아하는 것들도 해놨으니까 이따 집에 갈 때 싸가서 챙겨줘. 에이, 일이고 돈이고 중요한 거 맞지. 누가 아니래. 아무리 그래도 자기 가족, 특히 와이프보다 중요하냐 이 말이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처자식에 관련된 일이 1순위인 사람이라 그런진 몰라도 조서방이 이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귀한 우리 딸 데려갔으면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공주처럼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생일 때마다 혼자 두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에이,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릴 때처럼 생일에 딱히 크게 의미부여하지도 않아서 별 생각 없어. 유아 생일이나 유치원 일정같이 유아랑 관련된 일에는 어떻게 해서든 참석하려고 노력해. 그럼 됐지 뭘. 자기 딸한테 그러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로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된다니. 그리고 애초에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쁘고 소중한 자식도 있게 됐다는 걸 왜 몰라. 그럼 자식 챙기기 전에 와이프를 먼저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 원참 세상 사람들도 다 나랑 같은 생각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내 사위부터가 다르니 뭐라 할 말이 없구만 그래. 기분 좋게 만나서 우리 아빠가 갑자기 왜 그러실까? 이렇게 딸바 보인 사람이 시집 보내고 어떻게 살았대? 내 나이에 아직도 아이 취급당하는 딸은 나밖에 없을 거야. 에휴, 지금은 모르겠지만 너도 유아가 더 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야. 솔직히 엄마도 네 아빠가 틀린 말 한 거 없다 생각해. 유아 앞에서 너 기분 상할까봐 일부러 표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니? 우리 귀한 딸이 그 집에 시집 가서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생일상 한 번 못 받아봤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질 수는 있겠지만 가족이 되고 첫 생일은 챙겨줘야지. 나라고 내 딸은 그런 대접받는데 조서방을 챙겨주고 싶었겠어? 그래도 똑같은 사람 되기 싫고 내가 잘하는 만큼 너한테 돌아올 거라 생각하면서 해마다 생일이면 밥상 차려주고 때 되면 좋아하는 음식 해서 보냈는데 어쩜 이때까지 한 번은 안 해줄 수가 있다니? 에이, 어머님이 옛날 분이시라 그렇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챙기는 집이 몇이나 된다고. 어머님한테 생일상 받아먹겠다는 생각하는 게 웃기다. 어머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소정아, 니네 시어머니랑 나랑 차이 나면 얼마나 차이 난다고 옛날을 따져. 끽해봤자 10살도 차이 안 나는데 살아온 시대가 크게 다르겠니? 그런데도 난 우리 시어머니가 매년 생일상 차려주셨어. 그뿐이니? 장만 서면 내가 좋아하는 옷이며 신발이며 주전부리며 바리바리 사들고 오시고 나도 살림을 도와했지만 어떻게든 같이 하시려고 그러셨거든. 그 옛날 분도 그러셨는데 요즘같이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에 뭐가 불만이어서 이렇게 하신다니? 불만은 무슨 불만. 그냥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것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 그것도 유아 태어나고 나서는 괜찮아지셨는데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 에라이,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누군 좋아서 결혼 허락한 줄 아나.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임신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씨 뿌린 놈이 잘못이지 엄한 데다 화풀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은 급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느라 그렇게 좋아하던 디자인도 못하고 있구만. 지 아들놈 내조 잘하지. 살림 기깔나게 하지. 유아 이만큼 이쁘게 잘 키웠지. 불만 가질 게 뭐가 있겠어? 아빠, 유아 듣는데 말 좀 가려서 해. 애 앞에선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다 조심해야 하는 거 몰라? 아휴, 지금까지야 엄마 아빠 말대로 어머님이 내 생일 기억 못하시고 안 챙겨주셨지만 아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와서 통화했는데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하셨어. 어머, 진짜? 너는 그랬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괜히 밉다고 투덜거렸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신 걸 보면 사돈도 자기가 조금 심했다고 생각하셨나 보네. 그날 부른 건 당연히 소정이 생일 챙겨주시려고 오라 하신 거 아니겠어? 정확하게 그렇다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요즘 유아 아빠가 바빠서 그날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주인공은 나니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번 생일은 챙겨주시려는 게 아닐까 싶어. 그니까 다 지난 일 그만 잊고 좋게 생각하자, 응? 그렇다면 다행인데 괜히 찜찜하고 이 불안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단 말이지. 아우, 그만 좀 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조서방 없이라도 꼭 오라고 하셨다잖아. 딸내미 생일이라고 맛있는 거 차려서 먹이겠다 불러놓고 시댁 흉 봐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쯤 하고 좋은 날은 그냥 축하하면서 즐기자고. 우리 유아공주님 눈치 보느라 좋아하는 갈비찜도 못 먹고 있잖아. 그래, 아빠. 유아 배고프지? 할아버지한테 갈비찜 먹고 싶다고 그만하시고 같이 먹자고 해. 할아버지, 엄마가 밥상 앞에서 말 많이 하면 복 없다고 그랬어. 할아버지 복 없어. 그니까 빨리 먹자. 뭐라고? 할아버지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공주님 밥도 못 먹게 했구나.
미안해요, 공주님. 자자, 할아버지가 고기 잘라줄 테니까 얼른 먹자. 아유, 내가 무슨 말을 못한다니까. 우리 유아 때문에 미쳐 진짜. 그날 저녁. 엄마가 당신 챙겨주라고 음식 싸주셨는데 저녁 먹을 거지? 닭가슴살이랑 쉐이크 먹어야 하는데 당신 나 성수기 때 몸으로 돌아가려고 식단 조절하는 거 알면서 왜 가져왔어? 장모님께 말씀 좀 드리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래. 식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엄마가 해준 성의를 봐서 조금만 먹으면 안 돼? 이거 한 끼 조금 먹는다고 있던 근육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남들도 다 먹으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도움은 못 줄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장모님이 음식을 싱겁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나랑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면서 진짜. 그럼 조금만 줘. 맛만 볼 거니까. 당신은 안 먹을 거지? 차리는 김에 같이 조금 먹지 뭐. 유아 밥 먹이고 재우느라 시간이 애매해서 아직 저녁 못 먹었거든. 아까 장모님 댁에 가서 먹었으면서 또 먹으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야 헬스장에서 매일같이 운동을 하니까 괜찮다 쳐도 명색이 트레이너 관장 와이프인데 신경 좀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줌마들도 관리하려고 운동하는 시대야. 당신 나이면 한창 관리할 텐데 너무 손 놓는 거 아니야? 배 많이 안 고프면 먹지 말고 그냥 참아. 차라리 내일 일찍 일어나서 먹고.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살이 얼마나 나왔다고. 나 정도면 마른 편이지. 하여튼 잔소리는. 됐어, 안 먹어. 당신이나 먹어. 우리 유아가 말 못하는 갓난아기도 아니고 그 정도면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애 키운다고 관리에 소홀하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 집 식단을 내 식단에 맞춰. 3명 따로 차리는 것도 힘들 텐데 줄이면 당신도 편하잖아. 아휴, 그럴 거면 같은 트레이너랑 살아. 그렇게 몸 관리 강요하면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럴 거면 술이나 먹지 말던지. 하루가 멀다 하고 모임 나가서 술에 안주에 먹을 거 다 먹고 오는 사람이 집에서만 식단 조절하는 게 말이 되니? 엄마가 힘들게 만든 음식 주기도 아까우니까 먹지 마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지 왜 짜증이야.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당신 생리하는구나. 내가 눈치가 없었네. 미안. 조금 먹겠다고 했잖아.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거 알지? 치우지 말고 냅둬. 내가 먹고 치울게. 아우, 생리 같은 소리 하네. 생리 안 하거든? 생리 때문에 예민하고 자식할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람 성질 긁어대는 거거든? 어차피 먹을 거 좋게 먹으면 좀 좋아? 살찌지도 않았는데 왜 먹는 걸로 사람 눈치 주냐고. 아니, 나는 그냥 운동하면서 관리하면 좋으니까 하는 소리였지. 누가 당신 보고 살쪘다고 그랬어? 그거 과민 반응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곧 40대인데 앞살이 넘어가면 살도 처지고 잘 안 빠지니까 미리미리 챙기자는 뜻이었지.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몇 번을 말하니? 듣는 상대방 생각하면서 얘기하자 제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고 이뻐해주는 부모가 아니라고. 알겠어. 앞으로 안 그럴게. 약속. 우와, 장모님이 이거 다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겠네.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다고 꼭 전해드려. 알겠어. 그나저나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오라고 전화하셨던데 당신 시간 낼 수 있어? 주말이면 더 안 되지. 오늘도 바빠서 같이 못 갔는데 주말이라고 되겠어? 나한테는 아무 연락 없었는데 갑자기 왜 오라고 하신대? 그건 나도 모르지.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당신 바빠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내가 주인공이니까 혼자서라도 유아 데리고 꼭 오라고만 하셨어.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신 걸 보면 내 생일 챙겨주시려고 하신 거겠지 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님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일 챙겨주신 적 없으시잖아. 당신이 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생일 타령이야. 매년 찾아오는 생일이 뭐 대수라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저기 저 방에 자고 있는 유아랑 내일부터 같이 유치원 가라. 나는 성인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생일이나 다를 때나 다 똑같은 날 같지. 다르게 와닿질 않던데. 당신은 참 특이하네. 이걸 순수하다 해야 하는 건지 젊게 산다 해야 하는 건지.
참나, 거창한 생일 파티를 원한대? 소소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생일 밥상 차려 먹고 축하한다 한마디라도 주고받길 원한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매 생일마다 생일 밥상 얻어먹고 첫 생일에는 금 15돈짜리 팔찌 받았지? 어머님은 결혼하고 맞는 첫 생일에도 내 생일 기억조차 못하셔서 그냥 넘어가셨어. 안 그래? 아우, 진짜.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 억울하면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가서 금팔찌 하나 해달라고 해. 엄마도 나이 드신 후로 본인 생일도 까먹으시는데 며느리 생일이라고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우리가 챙겨드리진 못할 망정 당신 나이가 몇인데 생일 안 챙겨준다고 남편한테 투정 부리냐? 에휴. 됐어. 어머님 본인 생일을 까먹으신다고? 그러는 분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전부터 전화해서 원하시는 거 말씀을 하시겠니? 아들한테는 안 하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차라리 벽에 대고 말을 하지. 하긴 알았으면 나 혼자 서운할 일을 만들기나 했겠어. 진작에 나부터 챙겼겠지. 이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걸 바랬나 보다. 됐고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대충 먹었으면 깨끗하게 치워놔. 아, 진짜 무슨 말을 못해. 사람이 날이 갈수록 짜증만 늘어선 내일 새벽에 나가야 하니까 미리 닭가슴살이랑 쉐이크 타서 식탁에 올려놔. 알겠지? 주말 아침.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유아는? 오는 길에 잠들어서요. 안방에 눕혀서 계속 재우면 될 것 같아요. 잘 됐네. 안 그래도 깨어있으면 방해될까 걱정했는데 자고 있으면 훨 좋지. 일단 눕히고 나와라. 빨리 움직여도 다 준비하려면 시간 촉박하니까. 네? 무슨 준비를 하시길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해도 촉박하다 하시고 유아까지 방해될까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어머, 내가 말 안 했니? 우리 민준이가 만나고 있는 여자랑 결혼 얘기 오고 가고 있는데 곧이라는 거 아니겠니? 얘가 날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이 끝내주잖니. 자그마치 의사인데 안 그래? 아, 네. 도련님이 여자친구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직업이 의사였나 보네요. 그런데 그거랑 시간이 촉박한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아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끝까지 설명을 하게 만들어 얘는. 의사 며느리가 손쉽게 얻어질 수 있니? 부모님이 해외에 나가 계시고 한국에서 혼자 지낸다던데 얼마나 외롭겠어. 안 그래도 매일 혼자 밥 먹을 텐데 생일날에도 그럴 수는 없지 않니? 오늘이 생일인데 이럴 때 밥상 한 번 근사하게 차려서 점수 톡톡히 따내 쐐기를 박아야지. 의사 며느리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니? 똑똑하다고 까탈스러울까 걱정했는데 전에 밖에서 만나봤더니 그렇게 싹싹할 수가 없더라.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그런가 나한테 서스럼 없이 어머니 하면서 다가오는데 어찌나 살갑고 이쁘던지. 젊은 애들 입맛은 아무래도 나보다 네가 더 잘 맞출 거 아니니. 어차피 집에서 놀고만 있어서 시간도 남아돌 텐데 이참에 안면도 트고 서로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일 음식 준비 좀 하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오늘 도련님하고 결혼하실, 아니 어머님 예비 며느리 생일이라 집으로 초대했으니 음식 준비하라고 저보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네요? 입 아프게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뭘 들었어? 그냥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의사 예비 며느리. 의사라고 의사. 그것도 내과 의사. 아주 그냥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오는 거지. 이래서 사람이 베풀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더니 이렇게 큰 복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니? 뭐하니? 빨리 야채부터 다듬지 않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세요? 어머, 깜짝이야. 넌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오늘은 우리 예비 며느리 생일이라니까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결혼하고서 자그마치 7년이에요. 7년 동안 제 생일은 한 번이라도 챙겨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더러 남의 생일상을 차리라고요? 이러실 거면서 집으로 오라실 때 너가 주인공이라는 말은 왜 하셨어요? 유아 아빠 없이라도 꼭 오라고 하셔서 처음으로 어머님이 제 생일 기억해서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줄 알고 얼마나 기대하고 설렜는지 아세요? 그런 마음을 부셔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깨부실 수가 있으시냐고요?
어머머, 너도 오늘이 생일이니? 그럼 오히려 잘 됐네. 예비 동서 될 사람 생일상 차리면서 너도 미역국 같이 먹으면 되겠네. 화낼 필요도 없는데 힘이 얼마나 남아돌면. 하긴 집에서 맨날 놀고 먹고 하는데 힘이 남아도 너무 남아돌겠지. 쓸데없는 트집 잡아서 일 내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 유미 저녁 먹으러 올 시간까지 다 하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저 못해요. 안 해요. 어머님 예비 며느리도 중요하시겠지만 저도 며느리예요. 처음 맞이하는 며느리인 제 생일날 축하한다는 말씀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셨으면서 동서될 사람만 챙기시는 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요? 지금까진 어머님께서 그냥 기억을 못하셨나 보다 하고 서운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너 지금 못한다고 그랬니? 참나,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나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아? 네가 이렇게 얘기 꺼냈으니 나도 말아마. 솔직히 유미는 의사인데 너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니? 처음에 형준이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부터 배부른 상태로 와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 줄 알기나 해? 내 아들 앞날 생각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했더니 지금까지도 집에 눌러앉아서 돈 한 푼 벌지도 않고 우리 형준이만 쇠가 빠지게 밖에서 고생하잖아. 그 꼴을 보고 내가 널 어떻게 이뻐할 수 있겠어? 너도 제발 양심이란 걸 갖고 살아봐.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전 의사도 아니고 돈 벌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니 일부러 생일을 안 챙겨줬다고 하시는 거네요? 저라고 배부른 상태로 급하게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혼자 임신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임신한 걸로 미운털이 박힐 거면 유아 아빠도 똑같이 질타를 받아야 공평하죠. 저도 디자인 전공으로 광고 제작회사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 커리어와 꿈은 잠시 접게 됐지만 천사 같은 유아를 만나게 됐으니 한 번도 후회나 원망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실 건데요? 누가 유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이래서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사회생활도 해봐야 말의 핵심을 알아들을 텐데 집구석에만 박혀서 벌어다 준 돈만 쓰니 이해력이 딸리지. 처음에야 니들이 사고쳐서 수습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 쳐도 지금은 왜 이러고 있냐는 거잖아. 막말로 너도 나가서 디자인이니 뭐니 돈 벌 정도는 아니니까 애 핑계대고 집에 눌러앉아 있는 거 아니니? 솔직하게 인정이라도 하면 그래 디자인이라고 해봤자 애들처럼 컴퓨터 두들기는 것밖에 안 하던데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집 개판 만들지 말고 내조나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라도 않겠다만 끝까지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기만 하면 뭐가 달라져? 전곡 찌르는 말 한 번 했다고 사람 잡을 기세로 달려드는데 예, 너 이거 자격지심이야. 말 다 하셨어요? 아니, 아직 다 안 했어.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것보다 더 못난 게 어디 있다고. 새로 들어올 아랫사람한테 베풀지는 못하고 자기보다 잘났으니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어린애도 안 하는 생트집을 잡아대니 유아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인정할 건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는 진정한 어른인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니? 예비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나 원참. 너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디자이너 나부랭이 100명 알고 지내느니 의사 1명 알고 지내는 게 훨 도움될 거다. 아는 사이뿐이야. 가족이 되는 건데. 잘난 게 하나 없어도 의사 동서 있다고 하면 널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는 걸 언제쯤 깨달을래? 두고 봐라. 내 말이 정답이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음식이나 차려. 입씨름 하느라 안 그래도 없는 시간 다 까먹었으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서 한눈에 봐도 풍성해 보이고 근사하게 차려라. 알았지? 당연히 어머님도 같이 준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얘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 소정아, 의사면 보는 눈도 수준도 얼마나 높겠니? 안 그래도 늙어서 흰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 꼴로 맞이할 수 있겠어? 미용실 가서 염색이랑 드라이도 하고 와야지. 그리고 아무리 밥을 차려준다고 해도 생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백화점 가서 케이크도 사오고 선물도 고르려면 지금 출발해도 시간 맞춰 올 수 있을까 걱정이다. 아휴, 진작에 나갔어야 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트집 잡아서 사람을 붙들어 나선. 케이크에 선물까지? 참 지극정성이시네요. 아유, 너 진짜 그렇게 속 좁아서 어떡할래? 너 좋아하는 찹쌀 도너스 사올 테니까 비꼬지 좀 말어. 이왕 할 거 좋은 마음으로. 알겠지? 그럼 다녀올 테니까 잘 준비해 놓으렴. 반나절 후 저녁 시간. 이게 뭐야? 내가 생일상 차려놓으랬지 제사상 차려놓으랬어? 멀쩡한 식탁 냅두고 차례 지낼 때 쓰는 상에 제기까지 꺼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산 사람이 먹는 상에는 숟가락이랑 밥그릇이 왼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몰라? 기본적인 상식도 없어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이걸? 이래서 못 배운 년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니까. 돈 한 푼 벌지도 않으면서 비싼 사과랑 배는 죄다 올려놨어. 왜?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못하겠다 말하고 앞에 반찬 가게 가서 사오기라도 하지. 제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고 무슨 배짱으로 제사상을 차려놔? 애들 올 시간 됐는데 다시 할 수도 없고 이걸 어쩜 좋아. 아이고. 엄마, 우리 왔어.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응? 유미야. 어서 오렴. 빨리 왔네. 빨리는 무슨, 배고픈데도 준비 안 됐을까봐 일부러 약속 시간 맞춰서 왔구만. 형수님도 계셨네요. 우리 유미 온다는 얘기 듣고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유미라고 해요. 민준 오빠한테 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형수님이시면 저한테는 형님이 되시겠네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 네, 반가워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의사하시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진짜 형님 동서지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저보다 동생이니까 유미 씨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유미 씨도 형님이라 하기 불편할 텐데 그냥 언니라 불러요. 아니, 유미가 맞는 말 했는데 왜 초를 치고 그러니? 당연히 둘이 결혼할 건데 지금부터 형님, 동서라 부르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안 그러니? 미안해, 유미야. 우리 첫째가 낯을 심하게 가려서 괜히 선을 긋나 보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 어머, 서운하긴요. 들어보니까 언니 말씀이 맞는걸요? 호칭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었네요. 제가 동생이니까 편하게 유미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뭐라 부르던 상관없지 뭘 그래. 근데 이게 생일상이야? 생일날 흔하게 먹는 미역국도 없고 누가 봐도 제사상이잖아. 전에 생선에 토랑국에 정종까지 무슨 차례지네? 제가 계속 괜찮다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했는데도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일은 혼자 보낼 수가 있냐면서 꼭 손수 생일상 차려서 같이 축하해주고 싶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제사상 차려주시려고 초대하신 거예요? 아니다, 유미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니. 저기, 내가 백화점에서 엄청 비싼 케이크랑 선물까지 사온 걸 보면 모르겠어? 저건 내가 차린 게 아니야. 너, 이 사단에 버려놓고 왜 가만히 있니? 잘 차려놓을 거라고 믿고 나갔더니 저 모양 저 꼴로 해놓은 이유를 나도 좀 알고 싶으니까 할 말이 있으면 말해, 당장. 제가 차린 거 맞아요. 이 집 식구와 결혼하면 인생 끝날 게 뻔한데 생일상보단 제사상이 더 맞을 것 같아서가 이유랄까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못돼 먹은 짓이야? 저 아직 말 다 안 끝났으니까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저는 늘 듣기 싫어 죽겠는데도 말 끝날 때까지 꾸역꾸역 참았거든요. 그니까 여기서 더 눈 돌게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요. 못돼 먹은 짓은 제가 아니라 그쪽에 하셨죠. 결혼하고 7년 동안 제 생일 한 번이라도 챙겨주신 적 없으셨는데 그 이유가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해 지금까지 집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생활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였다고 하셨죠. 저희 집에선 귀한 딸 임신시켜 날개도 못 피게 만든 그쪽 아들이 죄인이고 죽일 놈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해마다 아드님 생일 챙겨주시고 좋아하는 음식 해다 주시면서 늘 사위 대접 제대로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집안이길래 만만한 며느리만 쥐잡듯 잡는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는 걸 어떻게 지켜만 봐요. 이렇게 해서라도 말려야죠. 안 그래요? 인연이?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결혼 허락해줬더니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지가 못난 걸 왜 남 탓으로 돌려?
아까도 말했지. 그거 다 자격지심이라고. 그렇게 우리 집안이 싫었으면 너만 조용히 떠나면 될 것을 왜 아무 상관없는 유미까지 끌어들여서 결혼을 무마시키려고 그래? 니까짓 게 뭐라고 똑똑한 유미가 근거도 없이 내뱉는 말을 믿을 것 같아? 말 잘하셨네요. 제 생각엔 똑똑하니까 오히려 무슨 말인지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답 없는 집구석이면 이렇게 생일 축하해주겠다고 초대해서 처음 보는 자리를 망쳐가며 소란을 피우겠어요. 그리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뭘 제대로 알고나 말하세요. 제가 못나긴 뭘 못나요? 못난 건 당신이랑 당신 아들들이지. 제대로 자격증 하나 없는 사람이 겉멋만 들어서 대출까지 받아 기구 사직 끼더니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허구한 날 지인들이랑 술판 버리느라 바쁜데 그 뱃살을 보고 누가 미쳤다고 PT를 받아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식단을 한 해 만에 닭가슴살이랑 쉐이크를 챙겨달라 말라. 몸뚱이는 변할 생각도 안 하고 말만 내뱉는데 얼마나 지겨운지. 앞으로 저 대신 그쪽이 챙겨주세요. 매달 개미 오줌만큼 벌어다 주면서 그마저도 술값이랑 닭가슴살로 탕진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어떤 건지 직접 느껴보셔야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쪽한테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다는 소리 듣고 살면서도 당신 아들 인건비라도 줄여주려고 대신 나가서 인포데스크 봐주고 청소해주느라 제 일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경력 단절된 주부라고 해도 지금 당장 프리랜서로 디자인판에 뛰어들면 두 아들들보다 더 잘 벌걸요? 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유미 앞에서 센 척이라도 하고 싶은가 본데 소용없다. 이딴 식으로 되도 않은 말 짓거리면서 우리 형준이 개망신 줄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거 없어도 하나도 아쉽지 않으니까 유미한테 추잡한 모습 그만 보이고 나가라고. 아, 유미 씨. 언니 입장에서 이건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요. 나처럼 아이가 생겨서 결혼이라는 선택지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저 놈도 지형이랑 똑같은 놈이에요. 왼종일 집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해대다가 밤 되면 술 먹으러 나가서 늘 새로운 여자들이랑 원나잇하며 살았거든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카페 차려줄 테니 정신 좀 차려라 해서 하게 된 거죠. 유미 씨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지 마요. 저 새끼 저거 아직도 일하기 싫어서 자기 엄마 불러다가 세워놓고 놀러 나가기 일쑤고 집에 오면 게임부터 키거든요. 모아둔 돈이나 있겠어요? 아마 유미 씨가 의사라니까 기댈 심산으로 결혼 얘기 꺼낸 거겠지. 두 아들이 저 모양 저 꼴로 일하는데도 돌아가신 아버지 건물이니까 안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유미 씨한테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테니까 속는 셈 치고 믿어봐요. 저 사람들은 태생부터 강강약약의 표본이고 뼛속까지 양아치 같아서 싹싹하고 의사라니까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게 만들어서 쪽쪽 빨아먹을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결혼하면 유미 씨 스스로 저 사람들 돈줄이 되겠다 나서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요.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유미야, 내가 다 설명해줄게. 형수님이 화가 나셔서 저렇게 말하시는 거야. 그래, 물론 옛날에 어릴 때 생각 없이 살던 적도 있었어.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 누구에게나 방황하고 엇나가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나도 그랬던 거야. 지금은 정신 차렸고 그렇게 안 살아. 진짜야. 그래, 유미야. 남자가 돼서 저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다 예전 일이다. 매일같이 혼자 집에 있으니 어찌나 심심한지. 사람 구경하면서 일도 도와줄 겸 바람 쐬러 나갔던 건데 그걸 저렇게 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니? 민준이가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 아이인데 지금도 내가 밤에 재채기라도 한 번 하면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약 챙겨준다니까. 소정이 제가 밑에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잘나서 괜히 샘나 저러나 봐. 하긴 나도 무심했지. 오늘 소정이 생일이기도 했는데 아무리 유미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한들 소정이한테 부탁을 했으면 안 됐는데 괜히 아까 자존심 건드는 말까지 해서는 아유 미안하다 유미야. 내가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서 너한테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됐구나. 민준이를 봐서라도 이해 좀 해주렴. 엄마는 형수님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지. 형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엄마가 형수님한테 좀 너무하긴 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7년 동안 생일 한 번을 안 챙겨주는 게 말이 돼? 그런데도 형수님은 형보다 더 자주 찾아와서 챙겨주셨잖아. 형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형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죄송하던지. 아무리 어려서 즐기고 놀 때였다지만 나라도 조금 더 형수님을 챙겨드렸어야 하는 건데. 형수님, 제가 서운함이 이렇게 많이 쌓일 동안 아무것도 몰라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우리 유미만 이뻐하고 챙기는 모습에 폭발하게 된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수님이 얼마나 착한 천사 같은 분이신데 속마음은 아니시라는 거 잘 알아요. 제가 앞으로 제가 형수님 편이 될 테니 확 가라앉혀 주세요. 식구끼리 사는 동안 오해가 쌓여 일어난 일인데 오늘 처음 듣는 유미가 진짜라고 오해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이쯤에서 그만하시고 좋게 풀어요. 네? 엄마도 잘 생각해봐. 지금 눈치 없이 계속 형수님한테 화만 낼 때야?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유미도 왔는데 좋은 모습 보여야지. 안 그래? 그렇겠지? 그래, 소정아. 내가 오늘 유미 온다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예민해져서 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나 보다.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도 있고 큰 며느리라 그런지 더 편했나 봐. 아무리 그랬어도 너를 더 챙겨야 했는데 흥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많이 섭섭했을 것 같구나. 내가 사과할 테니 유미한테 지금까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얘기해 주겠니? 나중에 형님 동서가 될 텐데 풀 건 풀어야 서로 어색하지 않지. 작전 변경이에요? 맞불 작전에는 제가 안 굽힐 것 같으니 어떻게 해서든 회유해서 입 다물게 만드시려고요. 이걸 어떡하죠? 전 이미 저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나가셨을 때부터 다 끝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무슨 방법을 쓰시던 저한테 뭐라 하시던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7년이 넘도록 변함이 1도 없던 그 한심한 가치관이 지금 잠깐 사이에 변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뻔하지. 그렇게 해서라도 돈 잘 버는 의사 며느리 얻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는데 도둑 심보 좀 버리세요. 유미 씨는 무슨 죄가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힘들게 의사 돼서 당신들이랑 가족으로 엮여야 돼요? 앞날 창창한 다른 집 귀한 자식들 인생까지 망치려 들지 마시고 이미 망한 당신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사세요. 저희가 형수님 마음도 몰라주고 서운하게 한 게 몇 년인데 이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바로 풀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진심이라고 믿지 않으시겠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만 봐주세요. 그래, 나도 약속하마. 네 말 맞다나. 유미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한다면 내가 설마 유미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서운함이 풀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테니 믿어보렴. 유미 씨,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 한 번에 확인시켜 줄까요?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있잖아요. 작년에 카페에서 알바했던 대학생이었나? 임신했다면서 수술 비용을 주던지 책임을 지던지 알아서 하라면서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쳤던 거요. 그건 잘 해결됐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썼지 뭐예요? 수술을 했대요? 아님 나았대요? 몇 년 전에 술집에서 만난 여자는 지겨우니까 소개팅 앱으로 만나겠다면서 몇 명 만났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도 꽤 문제 많지 않았어요? 그때 듣기로는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 조용한 거 보면 잘 해결된 거겠죠? 아니,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어야지. 유미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결혼하고 나서 일이 터지면 큰일이잖아요. 다 윗사람으로 유미 씨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이 망할 년. 이리 와. 내가 너 머리를 다 잡아 뜯어서라도 가만 안 둬.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눈치껏 그만해야 할 거 아니야.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꾹 눌러 참고 사과까지 했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 내가 그거는 지옥 끝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라 그랬지.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얘기를 꺼내? 형수, 사과를 했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참아줄 수 있잖아요. 유미 가면 다시 심통을 부리던 난리를 치던 하면 되지 꼭 이래야겠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꺼내기로 약속했잖아요. 우리끼리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유미 앞에서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막말로 형이랑 엄마가 잘못한 거지 저는 형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 결혼을 망쳐야지 속 시원하시겠냐고요. 제발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사람 불러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절 얼마나 더 실망시킬 셈이시냐고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배움이 길어도 어리석은 동물이라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도 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른이 돼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평소에도 언니를 무시하고 낮게 봤으면 처음 보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막대하시겠어요? 못 배워서 제사상을 차려놨다고요? 글쎄요. 능력이나 학벌 따지시는 분이니까 의사인 제가 판단하기엔 오히려 잘 차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박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유미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사람 생각은 천지 차이 아니겠니? 여자 인생은 결혼하면 끝이긴 하니까 아예 틀린 말도 아니지. 그렇지. 유미 말이 다 맞지만 평소에도 형수님을 무시했다는 건 정말 오해야. 우리 그런 사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니, 무시했어. 내 앞에서도 이 정도인데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겠지. 처음엔 나도 제사상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얘기 듣자마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 근데 가족으로 몇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해는 못 해주고 동생한테 세미나 내는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는데 너무 경악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 지금은 언니겠지만 내가 뭐 하나라도 잘못했으면 다음엔 내 차례겠지. 나라고 저런 취급 안 받을 거란 보장 있어? 아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같이 욕 듣고 있었겠지. 진짜 7년 동안 생일 챙겨준 적이 없어서 서운했을까? 치졸한 사람 취급하지 마. 가해자는 기억 못해도 피해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생하게 기억할 테고 그 기억들이 쌓였다가 폭발하게 된 거니까. 아니, 유미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라는 거야? 우리가 말투가 센 건 맞는데 하늘에 맹세코 소정이한테 나쁘게 한 적 없다. 만에 하나 그랬다면 소정이 제가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었겠지. 우리가 괜히 그랬겠니?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태세 전환도 오지고 남 탓은 아주 국대급이야. 아니지? 국대가 뭐야? 월드 클래스다. 조상 타고 올라가 보면 친일파였을 것 같은데. 저런 인간이 하늘에 맹세를 하니 하늘이 미쳐 돌아가지. 내가 살면서 유일하게 잘못한 게 네 아들 만나서 이딴 집구석이랑 엮인 거야. 아까운 내 인생 망쳤으니 잘못도 이런 잘못이 없지, 안 그래? 남자 구실도 못하는 한심한 새끼. 뭐 때문에 참고 살았는지 진작에 버리고 내 인생 찾았어야 하는데 이래서 사람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잡아야 한다니까? 그러지 못한 채로 나이만 들면 결국 당신처럼 제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하는 늙은이가 돼버리지. 됐어요, 언니.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지. 정신과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애초에 상대를 안 해야 해요. 사람이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지 말도 안 통하는 짐승이랑 살아서 되겠어요?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 해도 이런 사생활에서까지 보는 건 싫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이라도 했으면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 걸려서 입원했다고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고부 갈등으로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가 하루에도 수십 명인데 그 옆에 같이 앉아있을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저런 양아치 집단에서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언니는 제 인생의 구세주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이딴 집에서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말고 나가요, 우리. 구세주는 무슨. 난 그저 내가 겪은 지옥을 다른 사람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오히려 시댁 식구는 물론이고 남편까지도 몰라주던 서글픔과 속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을 들어줘서 내가 더 고마운걸. 유미 씨는 나보다 어리고 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같이 살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었어. 다수가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쉽다고 나 혼자 분에 못 이겨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믿어줘서 고마워. 생각지도 못한 제사상에 있어서 놀랐을 뿐이지. 전 보자마자 언니가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싶었는걸요.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하고 참아오셨겠어요. 한두 번 말했을 리도 없고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인격이며 자존심이며 다 짓밟았을 거 아니에요. 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듣는 제가 이렇게 화가 날 정도인데 언니는 오죽했겠냐고요. 한계라는 건 진작에 알았고 고민은 많이 했었지. 유아가 아직 어리니까 결정을 쉽게 못하겠어서 망설였는데 아까 낮에 말이 안 통하는 걸 또 한 번 느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이혼해야겠다고 결심이 서더라. 그래서 바로 유아 친구한테 맡겨놓고 와서 깽판 칠 준비한 거야. 유미 씨도 많이 놀랐을 텐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차라리 이렇게 되고 나니 속이 후련해. 이제 앞날만 생각하고 유아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다시 한번 오늘 미안하고 고마웠어, 유미 씨. 이게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불행 중 다행인지
소송까지도 갈 각오를 했지만 전시모처럼 모질지 못했던 유아 아빠는 그동안에 제가 자기 엄마에게 들었던 얘기들, 속상했던 일들을 말하니 협의 이혼에 동의해 주더군요. 이혼을 했지만 7년 동안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컸나 봅니다. 하도 자존감 내려가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서 그런지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려니 불안하고 겁부터나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더라고요. 유아를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치료를 받자 다짐하고 정신과 예약을 잡아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유미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도 잠시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동반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온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열심히 치료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유미 씨가 정신과를 개업하기로 했는데 디자인 전공을 살려 홍보 포스터와 홈페이지, 광고 제작을 부탁하고 싶다고요. 나부터 달라지자는 결심으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물론 유미 씨의 실력이 좋아 병원이 승승장구했겠지만 제 광고 제작 솜씨도 같이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개업하는 병원이며 약국, 식당 등 여러 업체에서 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답니다. 참 외동으로 태어나 부모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의지할 곳 하나 없었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억만 가득했던 과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과 귀한 인연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함도 있었다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긴 터널에 빠진 듯한 우울증도 꾸준히 치료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벗어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